연예계는 늘 이렇게 말한다. 사랑 앞에서는 과거도 논란도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나 카메라가 꺼진 뒤 그 말은 가장 먼저 무너진다. 결혼은 선택이지만 연예인의 결혼은 언제나 판단이 된다. 누구를 선택했는지 보다 왜 그 사람이어야 했는지가 더 오래 기억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남자들은 논란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다. 알면서도 선택했고 사랑이라는 말로 모든 질문을 봉인했다. 그 선택은 과연 용기였을까? 아니면 체면과 현실 앞에서의 가장 안전한 타협이었을까? 지금부터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포장된 가장 불편한 결혼들을 차례대로 들여다본다. 그리고 묻는다. 그들이 지켜낸 것은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이미지였을까? 4위. 박신양. 상처를 사랑으로 덮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돈과 체면으로 봉합한 결혼. 결혼을 앞둔 남자가 연인의 과거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선택은 용기일까? 아니면 도망칠 수 없는 현실 앞에서의 항복일까? 박신양의 결혼은 오랫동안 사랑의 선택으로 포장돼 왔지만 조금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사랑보다 계산과 압박 그리고 침묵이 더 또렷이 남아있다. 그는 연기력 하나로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던 배우였다. 깊은 눈빛, 무게감 있는 발성, 그리고 지적인 이미지. 대중은 그를 쉽게 흔들리지 않을 남자로 믿고 있었다. 하지만 2009년 그 믿음은 결혼 발표와 함께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기 시작한다. 박신양의 선택은 자신보다 13살 어린 여성 그리고 사랑보다 먼저 가문이 설명되는 상대였다. 예비 신부 백혜진, 하겐다즈 코리아 백종근 회장의 손녀 샤프 에비에이션 K 대표 백순석의 딸. 이름 앞에는 언제나 재력가 집안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순식간에 박신양은 배우에서 재벌가 사위라는 새로운 호칭을 얻었다. 그 시절 여성 연예인이 재력가와 결혼하면 기사 한 줄로 끝났지만 남성 배우가 재벌가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사건이었다. 대중은 궁금해했다. 왜 박신양이었을까? 그리고 더 솔직한 질문은 조금 뒤에 터져 나왔다. 정말 사랑이었을까? 결혼 발표 직후 예비 신부를 둘러싼 폭로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졌다. 학창 시절부터 악명 높았다는 이야기, 지나치게 자유롭다는 남자 관계, 그리고 공식 석상에서 보여준 단정하고 조용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과거의 조각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소문은 차마 방송용 멘트로 다듬기조차 어려운 수준이었다. 백혜진과 술을 마시고 그날 밤 관계를 맺지 못하면 남자가 아니다. 이 문장은 소문이 아니라 폭로에 가까웠다. 더 심각한 이야기도 뒤따랐다. 고등학생 시절 유학을 준비하던 남자친구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권자 신분으로 비밀리에 혼인 신고를 했다는 주장. 부모조차 몰랐던 혼인. 그리고 뒤늦게 진행된 혼인 무효 소송. 이쯤 되면 과거가 아니라 이미 하나의 이력서였다. 박신양의 측근들 역시 온라인에 떠도는 글을 무작정 부정하지 못했다.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사실이었다는 말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그 순간부터 박신양의 태도는 달라진다. 결혼식은 미뤄졌다. 이유는 영화 촬영. 하지만 업계는 알고 있었다. 그건 명분이었고 실제 이유는 확신의 붕괴였다는 것을. 그러나 선택의 여지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예비 신부는 이미 임신 4개월, 그리고 처가의 압박은 시간이 갈수록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시점, 박신양은 30알이 넘는 수면제를 복용했다. 소속사는 감기약 복용 후 불면이라고 해명했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건 병이 아니라 압박의 결과였고 선택이 아니라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2002년 10월 결혼식은 예정대로 치러졌다. 박신양은 아내의 과거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지만 그 수용이 치유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상처는 덮였을 뿐 사라지지 않았다. 대신 그 결혼 이후 그가 처가로부터 막대한 재산적 지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거래였을까? 현재 박신양은 배우보다 화가로 더 자주 불린다. 캠퍼스 앞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되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결혼은 사랑의 승리였을까? 아니면 버티기 위해 지불한 가장 비싼 대가였을까?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묻는다. 그가 지켜낸 것은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체면이었는지. 3위 강내호. 완벽주의자의 선택. 그러나 완벽과는 가장 먼 결혼. 어떤 이름은 그 자체로 하나의 단어가 된다. 강내호. 이제 그의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은 더 이상 요리를 먼저 떠올리지 않는다. 대신 유유상종. 이 4글자가 자동으로 따라 붙는다. 그는 마스터 셰프 코리아를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다. 날카로운 눈빛, 칼처럼 잘린 말투,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 태도. 방송 속 강내호는 항상 기준이었고 항상 정답을 아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은 그 기준에서 가장 멀리 벗어나 있었다. 2012년 강내호는 결혼을 발표한다. 상대는 싱어송라이터이자 보컬 트레이너 박선주. 음악적 재능만 놓고 본다면 의심의 여지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력서에는 음악보다 먼저 사법 기록이 눈에 띄었다. 전과 3범, 2005년 음주운전, 2009년 무면허 운전, 그리고 2008년 힙합 그룹 업타운 멤버 스티브 긴과 함께 엑스터시 복용 혐의. 발라드를 부르던 목소리 뒤에 마약 전과가 겹쳐졌을 때 대중은 쉽게 박수를 칠 수 없었다. 이미지는 무너졌고 복귀에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 그녀를 강내호는 선택했다. 문제는 그 선택이 사랑으로 설명되기엔 너무 많은 부연 설명을 필요로 했다는 점이다. 결혼 발표 이후 의문은 하나로 모였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왜 하필 그녀였을까? 논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강내호 본인 역시 해외 유명 레스토랑 경력에 대한 진위 논란에 휩싸여 있었다. 프랑스, 미슐랭, 월드 클래스. 방송에서 반복되던 이 단어들은 검증 앞에서 조금씩 흐릿해졌다. 그 결과 대중의 시선은
이 결혼을 사랑이 아닌 상세로 보기 시작했다. 서로의 결점으로 덮는 방식, 완벽주의자와 흠결 많은 과거. 이 극단적인 대비는 오히려 서로 닮았다는 평가를 불러왔다. 방송 속 강래호는 항상 말한다. 요리는 정직해야 한다. 그러나 대중은 묻는다. 그렇다면 당신의 선택은 얼마나 정직했는가? 박선주의 과거를 모르고 결혼했을 리는 없다. 알고도 선택했다면 그건 용기일까? 아니면 현실적인 계산일까? 결혼 이후에도 이 부부는 끊임없이 평가 대상이 된다. 응원의 언어보다 해석의 언어가 많고 축복보다 분석이 먼저 따라 붙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래호와 박선주는 함께 가고 있다. 서로의 과거를 짐처럼 짊어진 채. 문제는 그 선택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면제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아니면 그저 같은 결의 사람들이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뿐일까? 강래호의 결혼은 아직도 질문형이다. 완벽주의자가 완벽을 포기한 순간 그 선택은 존중받아야 할 결단일까? 아니면 그저 자신에게 관대한 결정이었을까? 판단은 아직 유보 중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결혼은 결코 깔끔하지 않다. 2위 이재훈. 책임을 선택한 남자. 그러나 끝까지 책임지지는 않은 인생. 이야기는 늘 이렇게 시작된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 적어도 아이에겐 책임을 졌다. 하지만 연예계에서 책임이라는 단어만큼 값싸게 소비되는 말도 드물다. 쿨의 멤버 이재훈은 오랫동안 사생활이 깨끗한 가수로 불렸다. 스캔들 없고 말수 적고 음악에만 집중하는 남자. 그러나 그 이미지가 사실상 철저히 관리된 침묵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은 너무 늦게 드러났다. 그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한 사람을 거쳐야 한다. 연예계와 화류계를 잇는 이름 신마담. 그녀는 단순한 중개인이 아니었다. 누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무엇을 숨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관계는 얼마나 오래 붙일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인물이었다. 이재훈은 이미 태생부터 그 세계와 멀지 않았다. 예송 가구 창업주의 아들, 인기 가수, 재력과 인맥을 동시에 가진 남자. 신마담이 보기에 그는 관리하기 좋은 인물이었다. 그렇게 연결된 여성이 바로 얀이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처음엔 가벼웠다. 아주 흔한 연예계식 만남이었다. 문제는 그 가벼움이 임신이라는 현실 앞에서 순식간에 무거워졌다는 점이다. 얀이가 임신하자 이재훈과 그의 가족은 즉각 선을 그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화류계 출신, 사랑보다 출신이 먼저 고려되는 순간 결혼은 논의 대상에서 사라졌다. 혼인신고는 없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성을 따랐다. 겉으로 보기엔 관계는 정리된 듯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아니었다. 얀이는 2010년 딸을, 2013년 아들을 낳았고 이재훈의 설득으로 아이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말은 설득이었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가족을 더 보이지 않게 만드는 선택에 가까웠다. 이 사실은 결국 미국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먼저 드러났다. 그리고 그제야 11년간 독신인 척해왔던 이재훈은 팬카페를 통해 결혼 사실을 인정한다. 선제적 고백이 아니었다. 발각 이후의 인정이었다. 그럼에도 일부는 그를 옹호했다. 그래도 양육비는 보냈다. 책임은 지지 않았냐. 하지만 질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왜 11년이었는가? 왜 침묵이었는가? 왜 공식적인 관계는 끝까지 피했는가? 이재훈의 이름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논란에 오르내린다. 2021년 김선호 협박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최영하와의 술자리 의혹. 이 사건은 그가 쌓아온 가정적인 남자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혔다. 아이를 위한 책임과 자신의 욕망을 정확히 분리하지 못하는 모습. 대중은 더 이상 그를 미화하지 않았다. 물론 그는 양육비를 보내고 있다. 최소한의 의무는 이행 중이다. 그러나 책임이란 돈으로만 계산되는 것이 아니다. 이재훈은 사생활을 숨긴 채 연예계 활동을 이어갔고 필요할 때만 아버지와 남편의 얼굴을 꺼냈다. 그 선택은 용기였을까? 아니면 상황이 요구한 최소 비용의 책임이었을까? 그의 인생에는 늘 타이밍이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될 때는 침묵했고 말해야만 할 때는 이미 늦어 있었다. 이재훈의 이야기는 사랑의 서사가 아니다. 그건 관리된 관계, 조절된 책임, 그리고 끝까지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진실의 기록이다. 그는 책임을 선택했지만 그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진 않았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직도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 1위 조성모. 사랑이라 불린 선택, 그러나 가장 철저하게 계산된 결혼. 한 시대를 대표하는 목소리가 있다. 조성모. 신이 내린 미성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던 가수. 그의 노래는 사랑을 위로했고 이별을 정당화했으며 감정을 미화하는데 탁월하게 쓰였다. 그러나 정작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은 노래만큼 아름답지 않았다. 2010년 조성모는 결혼을 발표한다. 조용했고 갑작스러웠으며 무엇보다 설명보다 해명이 먼저 필요한 결혼이었다. 상대는 MBC 공채 탤런트 출신 구민지. 축복보다 의혹이 먼저 따라 붙었다. 결혼 소식이 전해지자 가장 먼저 퍼진 말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15억 채무를 대신 갚아준 조건의 결혼. 사실 여부와 별개로 이 소문이 힘을 얻었던 이유는 조성모의 당시 상황과 너무도 정확히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논란은 그 다음이었다. 구민지의 과거. 정확히 말하면 잊혔다고 믿었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01년 드라마 허준으로 국민적 인기를 누리던 배우 정강렬. 그의 오피스텔에 한 여성이 침입해 폭행 사건이 발생한다. 언론은 이를 스토커 사건으로 규정했고 가해 여성의 정체는 조용히 묻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뒤늦게 드러난 이름 구민지.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당시 쿨의 래퍼 김성수와 공개 연애 중이었다는 점이다. 대중은 혼란스러웠다. 양다리인가? 집착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관계의 충돌인가? 결과는 명확했다. 김성수는 관계를 정리했고 구민지의 이름에는 지워지지 않는 흠집이 남았다. 그녀는 연예계의 중심에서 서서히 밀려났고 사건은 문제 있는 과거로 정리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조성모의 결혼과 함께 그 과거는 다시 호출된다. 조성모는 기자회견에서 말한다. 과거가 어떻든 아내는 제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문장은 많은 팬들을 감동시켰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는 태도. 그것이 과연 성숙함일까? 아니면 논쟁을 차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일까? 더 복잡한 이야기도 뒤따랐다. 정강렬 오피스텔 사건은 단순한 스토킹이 아니라 유부남이던 그가 외도 장소로 사용하던 공간에서 두 여성이 마주치며 벌어진 충돌이었다는 주장.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구민지는 가해자가 아니라 상황의 희생자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는다. 김성수와 공개 연애 중이던 시기에 다른 남성과 얽힌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 이 지점은 어떤 해석으로도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 조성모는 그 모든 논란을 알고도 결혼을 선택했다. 혹자는 말한다. 사랑이니까. 그러나 다른 질문도 가능하다. 이미지 회복이 필요한 남자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여자의 만남. 서로를 감싸는 선택은 구원이었을까? 아니면 서로에게 필요한 가장 현실적인 거래였을까? 조성모의 결혼은 사랑 이야기로 포장됐지만 실제 구조는 훨씬 냉정하다. 그는 논란을 감수할 만큼 확신이 있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이 무너진 이후에야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었을까? 이 결혼은 사랑의 승리라기보다 이미지와 과거를 서로가 서로로 덮은 정교한 봉합에 가깝다. 그래서 조성모의 이야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노래는 여전히 아름답지만 그 인생의 선택은 끝까지 논쟁형으로 남아있다. 우리는 흔히 말한다. 사랑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고. 그러나 연예계에서 그 말은 가장 자주 거짓이 된다. 오늘 살펴본 이 남자들 역시 무지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모두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외면했고 외면한 채로 결혼이라는 이름이 결정을 내렸다. 그 선택을 우리는 대단한 용기라고 불러야 할까? 아니면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가장 계산적인 답을 고른 결과라고 불러야 할까? 연예인의 결혼은 결코 개인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사랑은 서사가 되고 의혹은 이야기로 남으며 침묵은 태도로 기록된다. 과거를 받아들였다는 말은 아름답게 들리지만 그 과정에서 침묵당한 진실과 정리되지 않은 책임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는 재산을 얻었고 어떤 이는 이미지를 지켰으며 어떤 이는 최소한의 책임만을 의무처럼 수행했다. 그러나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상처로 남았다는 사실 또한
외면할 수 없다. 사랑은 면죄부가 아니다. 결혼은 구원이 아니다. 그리고 침묵은 절대 중립이 아니다. 이 이야기들이 지금까지도 반복해서 해자되는 이유는 단순한 가십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묻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말로 사랑을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사랑이라는 말을 가장 안전한 방패로 삼았던 것인가? 연예계는 언제나 이제는 조용히 지나가자고 말한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이 질문만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들이 감싸 안은 것은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자기 자신이었을까?